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준비해본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락가락 하고 있죠.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조정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다가 지속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22,96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00달러를 내주면서 1,628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마치 단짝 친구나 되는 것처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손을 잡고 다니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다니는 것, 좋든 싫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망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했다라는 것인데요. S&P 500 기업들 중에 56%가 실적을 보고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가지고 연준의 온건한 메시지,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 바닥 비둘기처럼 온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에 힘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이 끝나게 되고 나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가 지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라고 하자 중국에서 발끈해가지고 군사행동을 강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자 곧바로 이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 존 컬비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양측 간에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중국 달래기에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간다 할지라도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위기감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조금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미국 수뇌부에 공산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죠. 꼬리를 말고 있는 미국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해서 바로 비트코인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모건 크릭 캐피탈의 CEO 중에 한 명인 마크 유스코가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장은 다가오는 2024년에나 돼야 올 수 있을 것이다. 즉 반감기가 도래해야 다음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공정가치는 약 3만 달러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3만 달러 한번 가나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표 해시리본 캐피슐레이션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 신호가 뜨면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의 제대로 된 가격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매수 시그널이 뜨게 되면은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래 왔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일단 매수 시그널이 하루빨리 뜰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굴업체 비트팜스가 7월달에 1623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하네요. 7월달에는 많이 안 팔 줄 알았더니만 좀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7102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누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것일까? 기대가 좀 되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식을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다가 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금, 반도체 기술 관련된 지원금,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정책 예산 및 지원금 등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다가 찍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다가 개돼지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은 이제 또 지원금, 캘리포니아처럼 오히려 돈을 더 찍어가지고 뿌리지 않을까, 개, 돼지들 사료로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가운데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코인리스 뉴스에서 뽑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7월 월봉 마감이 긍정적이었었죠. 양봉으로 드디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 차트에서 180주 EHMA 지지선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거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에너지 관련 지표를 주시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월봉 RSI가 월봉 마감을 긍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아래에 있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바닥 찾으러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캐나다의 펄포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보이시는데 포물선 상승이 무너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포물선 상승이 깨지면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엊그제 포물선 상승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짐작하시겠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자, 포물선 하락이 끊겼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분위기 나쁘지 않다.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머스텟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봉 마감을 200MA 위에서 해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피보나치 비율 1.618 자리 위까지 올라온 상황.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가격 회복을 했을 때 최소 주봉 SMA까지는 올라오더라. 그 가격대가 3만 달러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3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데이비드 웨이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맥디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오를 때 상승 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부쩍 뛰었었다. 지금도 상승 크로스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나오게 된다면 가격이 또 점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이번에도 말로 홈런을 한 방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려면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다른 분석가들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22,5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상승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22,500달러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고 본인도 이 가격 구간대에서 매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반면에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3,100달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22,000달러대까지 떨어진 후 22,000달러대가 또 깨진다? 그러면은 19,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달러 중반인 22,500에서 멈추고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쭉 밀리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이번 주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번 주에 위험한 장면들은 다 넘어갔죠. GDP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상도 잘 넘겼고 이 기업들 실적 보고도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설레이게 됩니다. 이번 주도 신나는 한 주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며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넌스 차트가 아래로 뚫리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지속적으로 펌핑을 이어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지선에 맞닿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하느냐 떨어지느냐, 그것이 알트코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이더리움의 기세를 봤을 때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뒤집은 이더리움, 대리빗에서 이더리움 옵션 계약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보다 무려 32%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물도 코인베이스 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거래량 1등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같은 경우는 12월 만기 쪽에서 백워데이션이 발생을 했다. 백워데이션이 무엇이냐? 보통으로는 해당 자산, 특정 자산의
이 가격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를 콘텐고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백코데이션은 반대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은 해당 자산 가격, 이더리움의 가격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백코데이션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말에 백코데이션이 일어났지만 반등에 성공을 한 케이스다. 제네시스 트레이딩 기관 대출 담당 부서장에는 이야기하기를 12월 만기 이더리움 선물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가능성 때문에 백코데이션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또 이제 지분증명과 작업증명, 이더리움 체인이 찢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체인이 발생하게 될 때 에어드랍 받으려면 현물을 또 들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가 만방으로 차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라울파리 형님 이야기합니다. 자, 헤지펀드 이더리움 콜 옵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거시 환경인데, 통화 공급 지표인 글로벌 M2가 개선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도 함께 호전이 돼버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미국의 ISM 구매자 지수도 나올 것인데,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될 것 같다. 만약에 18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300달러까지 가지아를 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더리움 계속해서 달릴 것인가? 전 세계가 기대감에 가득한 채로 비탈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 세계 럭셔리 보석 회사죠. 티파니에서 첫 NFT 컬렉션을 출시했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크립토펑크 NFT 아시죠? 크립토펑크 NFT 소유자들을 위한 한정판 실물 보석 NFT를 소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한정판. 근데 되게 흔하게 생겼죠. 그렇다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암호화폐 업계의 개그맨이라고 볼 수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사기꾼인데요. 과거에 피터 매코막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놀렸습니다. 거짓말쟁이, 구라쟁이, 양아치, 사기꾼이라고 비판을 하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명예훼손으로 피터 매코마기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알았어. 그러면은 판결, 명예훼손 배상해. 얼마? 1파운드. 1만 파운드도 아니고 1파운드 배상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국 법원이 또 이렇게 개그 감각이 뛰어나죠. 크레이그 라이트 1파운드 먹고 떨어져 이 새끼야. 자, 다음은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국민 관심의 부족으로 CBDC 도입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하네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CBDC를 지금 당장은 도입할 마음이 없나 봅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국내 소식입니다. 농협에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농협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들고 계시면 비트코인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농협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안녕하세요 호객님들. 우리 농협이가 님들 비트 몇 개 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비스 한번 준비해봤어요. 개돼지님들은 어서 농협 앱 깔고 비트 물량을 보고 해라 알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검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을 믿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과 비트코인의 반등을 위해서 오늘도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 나오는 동안에 물 많이 마시고 스트레칭 해주기,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